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5-0835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10주차 유동성 레진 전이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유동성 레진 전이법은 어, 한참 이 레진 전이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유동성 레진 전이법이라는 것은 유입성형법으로 한천을 이용한 방법과 실리콘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그 전에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한동안 쌀쌀했다가 어느새 주말에 다시 좀 누그러들었는데, 네, 정말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네, 모두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어, 정말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남에 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네, 저 또한 정말 놀랍고, 네, 정말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방송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예민한 정치적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도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정말 이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에는 그런, 네, 제 의견을 표출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주차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이제 4주차만 지나면은 벌써 2학기도 마무리가 되는데, 남은 4주차, 남은 4주차,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보내고자 하는,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이제 이 유동성 레진 전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동성 레진 전이법은 아까 처음에 영상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이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가압 성형법과 그 다음에 유입 성형법, 주입 성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유동성 레진 전이법인 유입 성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학습을 좀 못해서 아무래도 이 레진 전이법에 관해서는 많이 생소한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가압 성형법으로 1학기 때 실습을 해 봤더라고요. 음, 이번 학기는 상학은 유입 성형법, 하학은 가압 성형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유입 성형법도 학습을 하고 가압 성형법도 학습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일단은 이번 주차에서 핵심이 되는 방법은 유동성 레진 전이법인 유입 성형법에 관해서 유입 성형법이 법으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먼저 유입 성형법을
확실히 훑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압상용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입상용법은 크게 이 한참 매몰제를 이용한 방법과 실리콘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번 주차에서 실습할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한참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상용법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입상용법을 한참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상용법의 먼저 장단점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입상용법은 장단점부터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 유입상용법이 정확히 뭔지 아직 그러니까 대략적인 제가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유입상용법의 정의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상용법이란 유동성 레진을 주용 속으로 부어 전입하는 방법으로 전용함을 사용하며 매몰제는 한천이나 실리콘 인상제를 주로 사용한다. 매몰용 한천은 중압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안정성이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열가소성 재료로 여러 차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입상용법은 나비치로부터 분리한 인공치아를 한천 음영의 제 위치에 놓고 유동성 레진을 주입하며 레진의 중압이 완료되면 의치를 치출하여 통법에 따라 다듬질과 연마를 한다. 자, 그러면 유입상용법의 장단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상용법의 장점은 이제 열을 가하지 않는 장하중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진과 모형 간의 열 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한 중압 직후 수축량이 적어 적합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연마하기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몰제 제거가 용이하다. 네 번째, 파절된 염려가 없다. 다섯 번째, 시간이 단축된다. 여섯 번째, 재사용이 가능하다. 일곱 번째, 가압상용법과는 다르게 의치에 교합 고경의 증가가 없다. 그리고 단점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인공치아의 길이가 짧으면 치아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천과 레진의 수축으로 교합 고경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입력 부족으로 이제 음영의 미세한 부위에 레진이 완전히 유입되지 않거나 다량의 기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공치아에서 피복되지 않아야 할 부위까지 의치상의 재료에 얇은 막이 생길 수 있다. 다섯 번째, 열중압 레진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다소 감소한다. 여섯 번째, 레진 치아와의 결합력이 낮다. 일곱 번째, 왁스 없이 세심한 주의와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이렇게 장점 7가지와 단점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상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저희가 이 단점을 보면 한천과 레진의 수축으로 교합 고경이 감소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절치 유도핀을 1mm 높여 제작하며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입력 부족으로 미세한 부위에 레진이 완전히 유입되지 않거나 다량의 기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기압력 중압 방법을 이용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 치아와의 결합력이 낮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공치아 치조면에 접착제를 도포하면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왁스 없이 세심한 주의와 숙련된 기술이 요한다.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레진 중합의 가장 큰 특징은 정밀도가 우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비치가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유입성형법으로서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성형법과 실리콘제를 이용한 유입성형법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성형법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성형법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매몰하기 전에 나비치의 모형을 어떤 실온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켜 모형 내에서 발생한 5분 정도 침수를 시키는데, 이 침수시키는 이유는 모형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제거하여 매몰할 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수를 시키고 나서 이제 모형을 함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이제 50도씨에 이제 한천을 주입하는 적절 온도는 50도이기 때문에 50도씨의 한천을 한쪽 모서리에서부터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레저볼을 놓고 완전히 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함 높이의 2분의 1보다 깊지 않게 찬물에 담가두어 한천을 식힙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한천이 완전히 계라되도록 약 45분간 물속에서 보관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레저버 부위에 한천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하방부터 상박으로 냉각을 유도하여 한천의 수축의 방향성이 생겨 치수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함으로부터 한천 분리제를 분리하고 레진 주입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경석고 모형의 기저부보다 약간 윗부분에 조각도를 이용해 그 옆으로 한천을 수평되게 삭제하여 모형의 기저부가 노출되도록 분리합니다. 그 이유는 경석고 모형을 한천에서 분리할 시 손으로 잡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에 한천 매몰제로부터 나비치를 분리한 후 인공치아 및 임시 기초상을 제거하고 모형에 부착된 왁스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모형이 따뜻할 때 레진 분리제를 모형에 도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위치한 인공치아 채를 결합한 후 뜨거운 물로 치아를 깨끗이 세척하고 한천 매몰제의 후면에 구멍을 내어 레진 주입구 및 공기 배출구를 형성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치아 및 모형을 한천 매몰제의 음영에 위치시키고 모형을 인공치아가 있는 주형에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천 매몰제를 가볍게 누르면서 함에 정확히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함 조립 후에 유동성 레진을 제조회사 사용법에 따라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혼합하는데, 혼합 시간은 15에서 30초간 서서히 천천히 하고 레진의 주입은 한쪽으로부터 서서히 합니다. 과도한 혼합은 공기를 레진 내로 함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또한 레진 전입 시 함을 옆으로 천천히 흔들어서 레진 주입 중에 함입된 기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을 압력 중압기 속에 공기가 함입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는데, 이때 2kg per cm제곱의 압력 하에서 30분간 중압시킵니다. 그 다음에 온성기 속의 물의 온도는 38에서 51.5도씨로 하고
이제 중합 후 의치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함으로부터 한천 매몰제를 제거하고 의치를 분리시킵니다. 온성이 끝난 의치는 스프루 및 벤트를 삭제하고 교합기에 재부착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거된 한천은 깨끗이 씻고 차후 사용을 위하여 보관합니다. 유입형 레진 중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정밀도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빠르게 쳐봤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중합 후 의치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제 함으로부터 한천 매몰제를 제거하고 의치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온성이 끝난 의치는 스프루 및 벤트를 삭제하고 이제 연마를 하면서 이제 이 성형법이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합기에 재부착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더 확실히 마무리가 되는데 이 유입 성형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정밀도가 우수하다는 것, 그리고 따라서 나비치가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는 점,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 화면과 다르게 정말 제 마음대로 정말 좀 빠르게 쳐서 좀 아무래도 정신없이 좀 흘러간 점이 있지만 제가 이 영상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입 성형법이란 것은 일단 앞서 말했듯이 레진 전이법 중에 한 가지로서 첫 번째 가압 성형법, 두 번째 유입 성형법, 세 번째 주입 성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유입 성형법에 관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유입 성형법에 관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유입 성형법에는 한천을 이용한 방법과 실리콘 인상제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한천이나 실리콘이 어떤 유동성 레진을 주형 속으로 부어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유동성 레진을 주형성으로 부어 전입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는 한천을 이용한 방법과 실리콘 인상제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천 인상제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할 것이며 이 유입 성형법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적합성이 우수하다. 중합 직후 수축량이 적어서. 두 번째, 연마하기가 용이하다. 인공치아 주위가 깨끗해서. 세 번째, 매몰제 제거가 용이하다. 조작이 간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절될 염려가 없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사용이 가능하다. 일곱 번째, 가압성형법과는 다르게 교합 고경 증가가 없다. 네, 단점으로는 인공치아의 길이가 짧으면 치아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천과 레진의 수축으로 교합 고경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절지 유도 핀을 1mm 높여 제작하며 해결할 수 있고 세 번째, 주입력 부족으로 미세한 부위에 레진이 완전히 유입되지 않거나 다량의 기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기압력 중압 방법을 이용하며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 인공치아에서 피복되지 않아야 할 부위까지 의치상 재료의 얇은 막이 생길 수 있다. 다섯 번째, 열중압 레진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다소 감소한다. 여섯 번째, 레진 치아와 결합력이 낮다. 이것은 인공치의 치조면에 접착제를 도포하며 해결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왁스 없이 세심한 주의와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을 설명하자면은 크게
제가 좀 정리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성형법 과정은 크게 16가지로 저는 간단하게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모형을 실온의 물에 5분간 담가둔다. 이제 모형을 실온의 물에 5분간 담가둡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매몰할 때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한천을 주입을 하는데 어떻게 주입을 하냐? 이제 모형을 함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약 50도씨의 한천을 한쪽 모서리로부터 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저벌을 형성하고 완전히 채워주는데, 이제 레저벌을 놓고 완전히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함 높이에 2분의 1보다 깊지 않게 찬물에 담가둡니다. 이유는 특히 금속함의 경우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베이스부터 한천이 계라되어 좀 더 정확한 주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행해지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 2분의 1 정도의 찬물에 담가두는데 몇 분간 담가두냐? 45분간. 완전 계라를 위해 45분간 물속에서 보관을 해줍니다. 해주는 이유는 함의 하방부터 상방으로 냉각을 유도하여 한천의 수축에 방향성이 생겨 치수 변환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레저버 부위의 한천을 제거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의 기저부를 노출시킵니다. 그 이유는 경석고 모형을 한천에서 분리할 시 손으로 잡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한천 매몰제로부터 나비치를 분리해 주는데 인공치의 임시 기초상을 제거하고 모양에 부착된 왁스를 제거해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형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데, 이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줄 때는 모형이 따뜻할 때 발라주고요. 열 번째, 이제 레진 주입구 및 공기 배출구를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함에 정확히 위치시킵니다. 함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이 함에 정확히 위치시킨다는 말이 인공치아 및 모형을 한천 매몰제의 음영에 위치시킨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시킨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레진을 주입해 줍니다. 레진을 주입해주고 그 다음에 압력 중압기에서 중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그 다음에 위치를 끝난 다음에 의치를 분리해 줍니다. 의치를 분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프루 및 에어벤트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마를 하면서 하나의 과정이 끝이 나는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기에 재부착할 준비를 해주면서 아예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제 이 한천은 깨끗이 씻고 차후 사용을 위해서 따로 보관을 해주고, 우리가 이 유입 성형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뭐라고 했죠? 정밀도가 우수하다는 것. 그래서 이 나비치가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입 성형법에 관해 저희는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네, 저희가 다음으로 보아야 될 것은
네, 물론 뭐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방금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실습 시간에 레진 전입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것까지 한번 학습을 하는데 이의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참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투의 제작 과정은 제가 한번 간략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실습으로 나갈 과정은 유입 성형법의 과정, 한참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의 과정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참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 2와 실리콘을 이용한 방법이나 어떤 가압 성형법, 그리고 그 외에 주입 성형법에 관해서는 특별히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개념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 2. 치연 형성 후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은 선택 삭제를 위하여 교합기에 분리 후 재조립 여부를 확인하여 나비치를 매몰할 준비를 한다. 나비치 매몰 준비가 끝난 모형을 물속에 담가두는데 하분의 2분의 1 부위만 잠기게 한다. 그 이유는 흡습 현상에 의하여 서서히 모형에 물이 흡습하게 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비치 모형을 물에 담가 적게 하는 이유는 다공성 모형의 기포 발생을 방지하고 한천의 수분이 모형으로 유입되어 생기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에 모델 베이스 엣지가 밀착되도록 함의 금속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놓고 뚜껑을 닫는다. 이때 나비치와 함 뚜껑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닫혀진 함에 한천을 서서히 붓는다. 이때 한천의 온도는 액상이지만 48도 이하여야 하며 상함의 주입구 위에 구멍으로 한천을 지나치게 가득 채우지 않고 부드럽게 채운다. 한천 주입 후 함을 약간 기울여서 내부의 기포를 제거한다. 한천의 상태가 점점 식어서 겔 상태가 되었을 때 한천이 더욱 굳도록 40분간 얼음물에 넣는다. 이때 얼음물은 한 높이의 4분의 3 정도만 채워지도록 한다. 함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한천 전체 부위에서 수축이 일어나 변형되므로 차가운 온도가 천천히 전도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함의 하단은 알루미늄 금속 소재로 되어 있고 상함은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한 이유는 금속은 플라스틱보다 열 전도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한천의 냉각이 아래 부위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위 방향으로 상승하여 치아 부위로 골고루 분산되고 맨 윗부분이 마지막으로 냉각되어 수축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천이 경화되면 함 뚜껑을 열고 마개를 빼내고 한천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 한천에서 모양과 나비치를 제거한다. 그리고 한천의 음영은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표면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레진 주입구와 두 개의 공기 배출구를 홀로 커터 도구로 형성해 준다. 양쪽 두 구멍은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기 위함이고 가운데의 구멍으로 레진을 주입한다. 이때 양쪽 두 구멍은 가운데 구멍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하고 반대로 가운데 구멍은 양쪽 구멍보다 더욱 깊숙이 형성되어야 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나비치로부터 인공치아를 제거하여 체의 순서대로 놓고 뜨거운 스팀이나 물을 이용하여 모형과 인공치아에 잔류하는 왁스를 완전히 세척한다. 섞고 모형이 건조되어 있으면 한참 음영으로부터 수분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물속에 넣어 적게 한 후 레진 물리제를 도포한다. 왁스를 완전히 세척한 인공치아는 조심스럽게 한참 음영 내에 인공치아를 위치시키고 동요되지 않는지 살펴본다. 만약 한참 이상 내에서 동요가 일어나면 치아의 교환면에 부위에 아주 적은 양의 접착제로 접착시킨다. 그 후 아크릴 레진을 주입하기 전에 함 뚜껑 내면에 바세린을 얇게 도포하여 뚜껑을 닫고 주입구가 위로 향하도록 놓는다. 레진의 혼합은 레진액의 분말을 각각 10ml와 15g의 비율로 섞고 20초 동안 천천히 저어준다.
이때 작업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레진 혼합물의 상태는 약간 차가운 상태인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냉장고에 저장해 두면 효과적이다. 정확한 수량을 위해 레진액의 경우에는 계량 유리컵을 사용하고 분말의 경우에는 저울을 사용한다. 함의 가운데 구멍으로 완전히 혼합액을 넣어준다. 이때 레진 혼합물이 함을 완전히 채우지 않도록 넣어주어야 하며 기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함을 약간 흔든 후 놓아둔다. 3개의 구멍으로 레진이 얇은 막을 보일 때까지 그대로 둔다. 레진을 주입할 때 주입할 점은 내부 기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레진 혼합물을 조금씩 부어주어야 한다. 함을 압력기에 넣고 함의 구멍 바로 밑에 수위에 맞추어 55도씨 정도의 물에 붓는다. 레진은 2.5바의 압력과 55도씨의 온도에서 30분 동안 중합시킨다. 중합이 완료되면 함을 열고 손으로 의치와 모형으로부터 한천을 완전히 의치를 추출한다. 한천은 재사용을 위해 깨끗이 씻고 작은 크기로 잘라준다. 네, 이렇게 이제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 2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 성형법. 매몰제로 실리콘을 사용하여 의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점. 매몰제로 실리콘을 사용함으로써 한천 매몰제보다 안정성이 우수하다. 두 번째, 한천 저장 탱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한천 저장 탱크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매몰제로부터 의치를 추출하면 의치의 표면이 매우 깨끗한 상태로 추출되기 때문에 의치를 다듬질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재료비가 한천에 비하여 고가이며 비가역성이며 재사용할 수가 없다. 실리콘 매몰제를 이용한 유입상용법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비치를 레진 주입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하함에 위치시키고 상함을 조립한다. 실리콘 매몰제의 기저제와 촉진제를 1대1로 혼합한 후 함 내부에 주입하여 매몰한다. 주입한 실리콘 매몰제가 경화할 때까지 약 25분에서 30분 동안 기다린다. 실리콘 매몰제의 경화가 끝나면 상함을 분리하고 모형을 제거한 후 레진을 주입하기 위한 의치를 표시한다. 그 후에 레진 주입구를 위한 레진 주입구를 형성한다. 나비치로부터 인공치아를 제거하여 체에 순서대로 넣는다. 체를 접어 뜨거운 스팀이나 물을 이용하여 인공치아와 모형에 잔류하는 왁스를 완전히 세척한다. 석고 모형에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인공치아를 주형의 제자리에 위치시킨다. 인공치아와 의치상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치아에 레진 접착제를 도포하고 레진의 주입을 위해 모형을 음영의 제 위치에 놓는다. 하함과 상함을 조립한 후 레진의 분말과 액을 부피비로 2대1로 되도록 계량 후 혼합한다. 혼합된 레진을 음영 내에 주입하고 45도씨의 5바의 압력으로 25분간 중합시킨다. 중합이 끝나면 함으로부터 실리콘 매몰제를 제거하고 다시 실리콘 매몰제로부터 모형에 부착된 의치를 제거한 후 교합기에 재부착할 준비를 한다. 네, 이게 실리콘 매몰제 유입 성형법은 좀 더 한천 매몰제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매우 간단하고요. 뭐 한천에 비하면은 고가이며 비가역성이며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 예, 그 점이 좀 매우 아쉽고요. 뭐 그거 말고는 뭐 한천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제 불필요한 어떤 여러 장비가 필요 없다는 점이 매우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레진 주입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특히 이제 하학은 가압상용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가압상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압상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말했죠. 레진의 전입 방법에는 가압상용법과 유입상용법, 주입상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1학기 때 가압상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압상용법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압상용법도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유입상용법도 유입상용법은 물론 모두가 처음이겠지만 저는 특히나 가압상용법 또한 해보지를 않아서 이 가압상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상용법은 무엇일까요?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암 사이의 음영에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 장단점을 살펴보면 상하암 사이에 레진에 과잉분이 남아있으면 교합 공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입 조작이 간단하고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레진을 넣는 양에 따라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패킹, 처음에 함의 음영 속을 다 채우지 않고 일정 양만 넣은 다음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가압하고 전입하는 방법이다. 오버패킹,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함의 음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놓고 매번 가압할 때보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 과잉분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주로 오버패킹 방법이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버패킹 방법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셀로판지에 넣고 주물러서 레진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고 직경이 6mm 정도로 되게 롤 상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롤 상태에 레진을 석고 음영 속에 전입할 때 인공치아 부위부터 손가락으로 압접하면서 전입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레진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의치상 부분도 손가락으로 압접하면서 전입하는데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 진행합니다. 이제 하암의 레진 위에 물에 적셔 부드러워진 셀로판지를 물기를 제거하여 놓고 상암을 맞추고 벤치프레스에 넣어 천천히 압박을 가합니다. 열중압 레진을 가압상용법에 의해 전입시킬 때에는 대개 3번 정도의 시압을 가하는데 압력의 정도를 점점 증가시켜야 합니다. 1차 시압을 하면 함 속에 레진이 과잉으로 채워졌을 때에는 상암과 하암 사이의 틈으로 레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 시합 시 음영 속에 과잉의 레진을 채웠다고 완전히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너무 빨리 가압하면 이 셀로판지로 인해 레진이 모형면에 잘 적합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레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암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 음영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한다. 레진 전임의 불충분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레진의 전임이 불충분하면 레진 표면에 약간의 레진액을 도포하고 소량의 레진을 필요한 곳에 추가한 후 셀로판지를 레진 위에 덮고 다시 상하암을 조립하여 2차 압박을 가한 상태로 적어도 1분간 두어 여분의 레진에 옆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상암 사이로 빠져나온 여분의 레진을 플래시라 한다. 함을 플래시로부터 제거하고 셀로판지를 떼어내고 상암 사이로 흘러나온 과잉의 레진 플래시를 의치상의 외형에 따라 예리한 조각도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의치의 고경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셀로판지를 덮고 상암을 조립하고 1차 시합보다는 더 큰 2차 시합을 가하고 다시 함을 열어 여분의 레진을 제거한다. 적어도 시합은 3번은 반복해서 더 이상 과잉의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석고 음영의 내부가 완전하게 채워져야 한다. 함에 레진을 잘 채워지면 조직면의 모형의 해부학적인 형태들이 자세하게 인기되어 있고 셀로판지를 떼어내면 광택이 난다. 그러나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중압 후 의치상 전체에 기포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합 횟수가 증가할수록 압력을 점점 증가시키며 최종 가압은 가장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압은 점차 더 큰 압력을 가한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지 않는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함과 하함 사이에 레진을 추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레진을 첨가하면 의치의 고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압에서 최종 압력을 가장 크게 가해야 한다. 만약 최종 압력이 작으면 레진 온성 후 의치상의 조직면과 연마면에 기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는 최종 압력이 55kg 센치 제곱이면 족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레진이 140kg per 센치 제곱이 넘어서는 안 된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인공치의 변이나 파절이 초래될 수 있고 모형의 파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핸드 벤치 프레스인 경우 압력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레진 전입 시 사용되는 압력기구로는 벤치프레스 등이 사용되고 있고 조작이 편리하고 압력 조절 장치에 의한 압력 조절이 가능한 이점이 있지만 과도한 압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압력 수치와 함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아가 파절되거나 섞어 매몰제 속으로 레진이 밀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레진 전입이 끝나면 상하함을 1조로 하여 클램프에 넣고 육각 나사를 돌려 잠근다. 클램프의 하부에는 스프링 장치가 있는데 이유는 레진을 중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레진의 수축에 의해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레진 온성기의 물속에 클램프로 조여진 함을 넣고 온성 준비를 한다. 이때 레진액이 레진 분말에 완전히 침수해 들어갈 수 있도록 30분에서 60분 동안 물속에 담갔다가 온성을 시작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레진액이 증발하여 의치상의 강도가 저하되고 반대로 너무 빨리 온성하면 의치상의 강도가 약해진다. 네, 이렇게 가압상형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저희가 이 알아보은 레진 전이법을 확실히 숙지를 해서 정말 실습 시간에 유입상형법과 이제 상학의 유입상형법과 하학의 가압상형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진 전이법들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요즘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럽고 좀 아무래도 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러는 와중에 저희 치과공학과 학생들은 그래도 자신의 본분인 학습을 꾸준히 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실습 시간에 있어 어떠한 차질이 없도록 좀 더 확실히 숙지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실습 시간에 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